붕대 밖으로 피부가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환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진다. 마치 깊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간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피부. 드레싱을 받는 내내 할머니는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부 손상의 원인이 화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집에 사방이 생기더니 사방 툭툭 터지대는 그렇게 발바닥서부터 시작을 하대는 발바닥하고 손바닥에 그래서 일어나 뒷질 못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처음엔 홍반성 발진이 생기면서 동전만한 크기의 물집이 잡히더니 급기야 전신의 피부가 벗겨졌다. 병명은 그 이름조차 생소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었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란 그 약물 투여에 의해서 생기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중증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원인 약제를 짧게는 수일간, 또 길게는 한 달간, 대개는 한 1, 2주 정도 투여한 이후에 생기는 그 피부 발진이 되겠는데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수포성 발진이 되겠습니다. 떨어진 것 같고 도와주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악몽.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허리 아픈 약만 사다 먹으면 괜찮아요, 아프다가도. 그래서 그걸 계속 사다 먹었지. 기다간 또 우울증 왔나, 우울증기가 있다 그래 가니 그래서 또 MN에 와서 우울증 약 사다 먹고. 그래도 하도 피곤한 게 죽겠어서 그랬더니 아들이 한약을 한 재치 주더라고 그랬더니. 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발생하기 약 3주 전에 그 항우울제를 한 2주 정도 복용을 하셨었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주 정도 한약을 복용하신 병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항우울제와 한약이 모두 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일으킨 원인 약제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약. 그런데 왜 우리는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약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6세기 스위스의 의학자 파라셀수스의 초상화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은 아직까지 많은 의학자들에게 중요한 명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독성이 없는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약은 독이다. 다만 그 용량이 문제일 뿐이다. 500년 전에 이미 그는 약의 부작용,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몸의 전쟁. 오늘은 약성과 독성을 동시에 지닌 약의 두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Since that time, 2 years ago, I've been in intense pain, neuropathy, nerve pain, tendon damage. I've had central nervous system damage to my brain. I've had terrible insomnia where I've only had 2 to 3 hours sleep a night for almost an entire year. 동영상의 주인공인 존 프레디 씨. 항생제로 인한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경험했다. 약물 부작용이 남긴 후유증으로 하루에 9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존 프레디 씨. 불행의 시작은 5년 전 비뇨기과 질환으로 퀴놀론계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서부터였다. 이 약을 복용하셔도 아무런 해도 없을 겁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안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복용 이후에 지옥이 시작됐죠. 항생제를 복용한 지 몇 주 후 갑자기 그의 몸에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살 충동이 있었어요. 뇌에서 자꾸 자살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뿐만 아니라 공황 발작으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했죠.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약물 부작용을 겪기 전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던 존 프레디 씨.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지금은 사회생활마저 포기한 상태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때 그의 직업이 항생제를 판매하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던 것이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피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신경세포의 축색 돌기에 손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먹은 약의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드물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보공개법에 의한 항생제 레바퀸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항생제 부작용 사례는 모두 61,983건. 이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1,015명에 이른다. 미국 필라델피아. 약물 부작용으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겪어야 했다는 밥 그로저 씨 가족. 밥 그로저 씨는 8년 전 전립선염으로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함께 처방받았다. 의사가 아들을 베개 위에 앉도록 하고 자주 온수욕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진통소염제인 바이악스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인 시프로를 동시에 처방했죠. 그런데 두 약을 함께 복용한 지 한 달여가 지나자 이상 발작이 시작됐다. 일을 할 수 없어요. 책도 읽을 수가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거든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잠들 수가 없어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무너지면서 나도 모르게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밥 그로저 씨의 뇌 MRI 사진. 감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이 흰색으로 나타났다. 활동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 즉 발작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한다. 8년 전 4월 초쯤에 아들이 2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5월 20일쯤 전화를 해서는 엄마, 제 귀가 너무 심하게 울려요 이러는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2가지 약은 같이 복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제약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계속 복용하라고 했고 약국에서도 복용하다 보면 증상이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지요. 약물 부작용을 겪기 전 밥 그로저 씨는 미국 내에서도 연봉 상위 5% 안에 드는 소위 잘 나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 그리고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다. 건강에 아무 문제도 없었고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어요. 20년 일하면서 병으로 쉰 날이 일주일 정도였을 겁니다. 약물 부작용을 겪은 지 8년. 그의 방에는 온갖 약병과 진단서, 진료비 청구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약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 51살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8년째 계속되고 있죠. 처음 2년간은 아예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이 약국에서 그 약들을 처방받았을 때 아무 경고도 받지 못했어요. 전혀요. 누군가 이 약을 먹으면 뇌손상이 올 수 있다고 말해줬다면 아마 다른 약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어요. 지난 98년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약물 부작용에 관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실렸다. 94년의 경우 약물 부작용이 미국 내 사망 원인 중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한 해에 10만 명 이상이 정상적인 처방전이나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한 후 사망